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월요일 새벽 6시가 다가왔습니다. 월요일, 여러분들 월요일 함께 즐겁게 새 출발하는 시간이죠.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파이팅 하면서 또 하루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짜증나는가요? 아침부터 출근하려니까 좀 막막하다, 괴롭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돼요. 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꼭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자기 인생을 나락 보내는 아주 최악의 성격 유형들.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 야,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특히 우리가 보면 게으른 사람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등등등 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다양한 성격들이 있지만은 이 중 가장 최악은 뭐냐? 최악은 야망은 가득한데 게으른 사람이야. 응? 야망은 가득한데 게으른 사람이더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이상도 높지만은 정작 노력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감정이 뭐냐? 바로 부러움이기 때문이다. 부러움이기 때문입니다. 부러움. 이 부러움하고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 부러움과 질투가 가득한 사람은 최악의 친구가 되고 최악의 배우자가 되면서 최악의 동료가 되더라. 부러움과 질투가 가득한 사람. 참. 그래서 야망을 갖는 건 좋지만요. 그 야망에는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 뒤따라야 한다. 그 노력 없는 야망은 없는 이만 못하다. 없는 이만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망이 없다면은 결국 뭐야? 지금의 삶 속에서도, 지금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노력할 자신이 없다면은 야망도 가지지 말자는 겁니다. 야망도 가지지 말자. 야망을 가졌다면은 반드시 노력하자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응? 자기 맡은 일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야망만 잔뜩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노력 없는 야망은 없는 이만 못하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삼성전자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보니까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가 출범 5년 만에 매출 200억 달러를 넘어섰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작년 매출이 208억 달러였어요. 208억 달러였고 옴디아가 삼성 파운드리 그 매출을 집계한 2018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출범 5년 만에 매출이 2배가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 파운드리의 그 2018에서 2022년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5.6%라는 거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반도체 업계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분에서만 4조 5,800억 4조 5,800억 원의 적자를 냈대요. 이 추력인 메모리 업황의 그 악화 탓이 큰데 이 파운드리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됐고요. 고객사의 재고 증가로 인해서 주문이 감소해서 실적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실적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최신 공정인 4나노, 이 4나노 공정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나노.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퀄컴이죠. 이 퀄컴의 새로운 모바일 AP가 있는데요. 이 AP를 기반으로 해서 4나노 기반으로 생산할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달부터 4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실시했고 MPW는 그 반도체 웨이퍼 한 장에 다수의 칩 설계물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부 매체는 유명 IT 팁스터죠. 그 IT 팁스터를 인용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이죠. AMD하고
4나노 공정 기반의 중앙 처리 장치 CPU 신제품 생산을 TSMC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에 맡기기로 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네요. 2나노 설계 그 기초의 그 인프라도 개발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27일에서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 독일 미넨, 일본 도쿄, 중국 등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열어가지고 파운드리 사업의 로드맵하고 신기술을 발표를 합니다. 한편 시장조사 업체 가튼에 따르니까 올해 파운드리 시장은 1224억 달러 규모로 작년 대비 6.2% 정도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다만 2024년에는 1375억 달러로 2022년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 파운드리 시장을 1625억 달러 규모로 봅니다. 규모로 보고 23년에서 27년 파운드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7.5%로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그런 소식인데, 중국에 이어서 구글 등 미국 업체들까지 이제 가세해가지고 이제 폴더블 폰,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의 그 삼성 견제 이제 본격 나서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번 접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접는 삼성의 그 트리폴드 폰 특허가 공개됐습니다. 트리폴드. 두 번 접는 트리폴드. 일단은 그 특허를 보면은 기존의 삼성에서 시연 제품으로 선보인 것과 거의 뭐 똑같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그 화면을 두 번 접는 거죠. 이 두 번 접는 트리폴드 폰 개발에 삼성이 가장 앞서 있고 그 출시가 임박하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트리폴드 스마트폰은 메인 디스플레이가 두 번 접히는 방식인데요. 화면이 총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화면이 세 부분은 아니더라. 이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이죠. 특허청은 그 최근에 삼성전자가 출원한 그 디스플레이의 접힘 상태에 따른 사용 방법하고 이를 이용한 전자장치라는 제목의 특허를 공개했는데, 이는 두 번 접는 트리폴드 방식의 폴더블 폰입니다. 세면의 대화면하고 두 개의 힌지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지그재그 형태로 결국 병풍처럼 접히는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병풍. 그 특허에는 트리폴드 폰에서 사용 가능한 3개 대화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이 담겨 있고, 힌지와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의 폴딩 상태를 감지해 가지고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센서, 그리고 프로세서를 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그 첫 번째 화면에서 이용하던 그 운영 체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폴딩 상태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화면까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죠. 앞서서 외국의 IT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폴리스하고 폰 아레나 등은 삼성이 올해 하반기 폴더블폰 라인업에 트리폴드 그 모델을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고요. 유명 IT 팁스터 요게시 브라가 트위터에서 삼성전자는 개선된 폴더블폰과 함께 트리폴드를 작업 중이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트리폴드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9년이죠. 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출시 이후로 줄곧 폴더블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에이나 뭐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 구글까지 가세했어요. 그러다 폴더블폰 시장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삼성 타도라고 하고 있네. 삼성 타도를 외치고 있다. 그 샤오미가 또 삼성을 제치고 글로벌 1위 달성을 목표로 나열었어요. 삼성 100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삼성을 위협하더라. 구글까지 이제 폴더블폰, 뭐 픽셀 폴드를 출시해가지고 삼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렇게 후발주자들의 그 추격이 거센 가운데 삼성이 기술 초격차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만이 참. 삼성전자 참 대단한 기업이에요. 보면 볼수록 저도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가 올해 평균 그 임금 인상률 4.1%에 합의를 했어요. 4.1%.
삼성전자 노사협의회에서 도출한 인상률 그대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적용을 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인 열린노동조합이 정부기관의 임금 복리 협상을 중지해달라고 재기조정을 신청했고 한때 그 파업 리스크가 불어졌는데 이번 합의로 이 같은 불안 요인은 해소됐습니다.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전기도 비슷한 그 수준으로 인상률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올해 직원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 4.1% 책정했다고 사내 공지했고 기본 인상률 2%에 개인별 평균 성과 인상률 2.1%인 것 같아요. 아울러서 여행과 레저 등 임직원 휴행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복지 포인트, 힐링 포인트, 좋네 힐링 포인트 100만 원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네요. 월 고정시간 외에 근로시간 8시간을 한 달 내에 채우면은 월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월중 휴무도 도입을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초 임금 협상을 두고 노조와 갈등을 겪었는데 임금 인상률에 의견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측은 기본 인상률로 2%대 초반을 제시한 반면에 노조는 작년에 회사가 역대급의 실적을 거뒀음에도 지난 4년간의 평균 인상률 3.9%보다도 낮다면서 반발을 합니다. 이렇게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니까 노조는 그 교섭 결렬을 선언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산하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어요. 그 임금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쟁의 조정을 신청을 한 겁니다. 결국 노사는 지난달 막바지 협상에 집중을 해가지고 임금 인상률 4.1% 등의 내용을 담은 그 잠정 합의안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잠정 합의안을 이제 확정하고요. 다음 달 단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린노조는 임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은 큰데 그 적시의 임금 인상과 복리 후생 적용, 삼성전자 교섭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땐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로서는 극적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고 쟁의 위험을 덜었습니다. 쟁의 조정 불발 시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고요.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 인상률 4.1%는 삼성전자가 노사 협의에서 그 합의한 임금 인상률과 같아요. 통상 삼성전자의 임금 복리 협상 그 합의안은 계열사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의 전자업종 계열사 중 삼성전기는 아직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삼성전자가 4.1% 인상률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도 이에 합의한 만큼 삼성전기 역시 4.1% 내에서 임금 협상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도 삼성전자의 그 임금 협상 결과가 다른 계열사들한테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삼성전기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결돼야죠. 이 노사 간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 또 맨날 싸움만 하고 싸움박질 나고 일은 안 하고 동네 시끄러운 거죠, 결국은.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1, 2 업체인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불안 극복을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이른바 감산, 이 감산에 나섰음에도 이 레거시뿐 아니라 DDR5 제품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네. 이 재고 감소로 인해서 가격 반등 효과에 더해서 이 DDR5 가격 상승까지는 아직 3개월 상당히 걸릴 것이다. 그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DS하고 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적자 규모가 8조 원에 육박을 해요. 실적 개선을 위해서 이들은 그 레거시 공정 위주로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그 메모리 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보관이 있는데 삼성은 구체적인 감산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죠. 시장에서는 감산폭을 최대 25%까지 늘릴 것으로만 보고 있고요. 그 양사의 감산으로 인해서 가격 반등하고 실적 개선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대만 그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PC용 디램이죠. 이 범용 제품의 4월 평균 고정 거래가가 전월보다 19.8% 정도 하락을 해서 1.45달러로 집계됐고
디램 가격은 지난 1월이죠. 18.1% 급락한 후에 2, 3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시 낙폭을 키우는 양상이네요. 트렌드포스는 공급사들이 생산량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격이 한 20%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2분기에도 PC 디램 그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DDR5까지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삼성과 하이닉스엔 악재예요, 악재. DDR5의 경우 그 선단 공정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양산과 감산 대상이 아닌 데다가 그 서버용 신규 그 CPU 출시하고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판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양사가 밝혔기 때문이죠.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4월 DDR5 16기가짜리 그 제품의 평균 현물가가 3.17달러로 전월 대비 20.7%나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 인텔의 차세대 CPU인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 이후 그 DDR5 등의 그 반도체 수요가 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서버 교체가 가속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 같습니다. 아직 DDR5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아서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2분기부터는 사파이어 래피드 양산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죠. 일단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재고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삼성이 감산 규모를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재고가 소진되면 다시 재고 빌드업 수요가 생길 것이고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산을 단행한 이후 3개월 이후에야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죠. 그만큼 보이는 만큼 반등 시점은 2분기 이후로 점쳐진다. 그게 증권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DDR5도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안 팔린다기보다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일단은 빨리 재고들이 처리되고 CPU가 잘 팔려 나가야지 덩달아서 이제 DDR5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기쁨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